네, 안녕하십니까. 일반화학 6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분자의 키네틱스 모델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자가 기체상에서 어떻게 거동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열화학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열화학에서는 이제 총 6개의 토픽이 있고 6개의 토픽에서 엔탈피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그 기체 운동 모델에서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부 에너지와 또 다른 이제 엔탈피라는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 함수와 관련돼 갖고 이제 연력학적으로 열이 출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이제 관점에 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헤스의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화학은 그 열화학을 배우려면 연력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모다이나믹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열을 나타내고 다이나믹스는 이제 역학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모다이나믹은 열을 기계적인 일로 바꾸는 거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hit을 work으로 바꿀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열역학은 사실 그 발전된 게 그 우리가 산업혁명으로 일어나면서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열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학문이 연력학이에요. 연력학은 우리 화학 분야뿐만 아니라 기계, 재료, 또 뭐 토목, 건축 이런 데서도 웬만한 공대에서는 빼놓지 않고 배우는 학문 중에 하나가 연력학입니다. 그리고 연력학 안에 그 열화학이란 분야가 있는데 열화학은 뭐냐면 물질의 화학이나 물리적 변화에 대해서 열이 어떻게 열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얼마만큼 나가는지 관찰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서모케미스트리는 여기 나와져 있는 사전적 의미로 화학적 물리적 변화에 수반되는 열을 다루는 연력학의 한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화학을 할 때 기본 전제가 있는데 세 가지 전제가 있죠. 에너지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환될 때는 일 또는 열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액체가 고체로 되거나 고체가 액체로 되거나 또는 액체가 기체로 되거나 기체가 액체로 될 때에 전환될 때 우리가 work 또는 hit으로 형태로 된다는 거죠. 수식으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기본 전제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계라고 그러고 나머지의 것들을 서라운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피스톤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 물통에 관심이 있다. 물통에 관심이 있으면 물통만 계예요. 시스템. 그리고 나머지 그 외의 것들은 서라운딩이라고 얘기하겠죠. 예를 들어갖고 제가 여기 대덕대학교 요 안에서 수업하는 강의실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강의실이 시스템이고 나머지는 서라운딩이에요. 그런데 강의실 안에 지금 요 물통이 있죠. 그러면 물통이 시스템이고 나머지가 서라운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는 개라고 그러죠. 개. 그래서 시스템을 개라고 하고 서라운딩 나머지 것들을 주위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지구가 시스템, 나머지는 서라운딩 이렇게 되겠죠. 우주가. 그리고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E 또는 U라고 표시해요. 그래서 뭐 학자들마다 다른데 E라고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U라고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개를 구성하고 있는 내부 에너지는 저는 이제 이 책은 E라고 표시하나요? 네, E라고 표시하네요. 자, E라고 하면은
E라고 하면은 이 내부 에너지는 뭘 얘기를 하냐? 내부 에너지는 바깥에 내가 시스템에서 서라운드 쪽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내부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최대치 값을 우리가 E라고 합니다. E. 그러면은 요거를 요 첫 번째 정의와 두 번째 정의로 의해서 E는 Q 플러스 W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부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걔는 시스템은 내부 에너지 E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내부 에너지가 변화를 했다. 그러면은 E가 변화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부 에너지 E는 어떤 형태로 갖고 있냐면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스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E는 PE 포텐셜 에너지와 PKE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부 에너지가 변했다. 시스템의 에너지가 변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델타 E는 파이널 분의 이니셜을 빼게 되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델타 E가 되겠죠. 화학적 반응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뺐게 되면 되겠죠. 반응물의 에너지에서 생성물의 에너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화학 반응이 생겼다 하면 이제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될 텐데 변화가 된 양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열이 내부 에너지가 변하는데 만약에 내부의 에너지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어요. 감소 방향이 진행됐으면 초기 상태의 에너지에서 최종 상태의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너지는 방출되겠죠. 예를 들어 갖고 이게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 물통이 있는데 물통을 제가 관심을 갖고 보면은 개라 그랬고 나머지는 서라운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있는 이 물통 안에 있는 에너지를 E라고 했고 얘가 변화가 된다고 하면은 키네틱스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변하는데 에너지가 변해갖고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은 웍이나 힛으로 방출된다 그랬고 방출된 웍이나 힛은 바깥으로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가 서라운딩으로 방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증가했다. 그래서 이 물통에 있는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바깥에서 열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웍이랑 힛이 출입을 했는데 결국은 안에 있는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건 간에 밖에 있는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던 간에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이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그래서 지금 초기 상태가 마지막으로 나가고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은 여기 있던 에너지는 바깥으로 가는 거고 서라운딩에 있는 에너지가 만약에 안으로 들어와서 초기 상태의 에너지가 최종 상태의 에너지로 올라가게 되면은 얘는 시스템에 있는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열과 일인데 잠깐만요. 자, 열과 일인데 우리가 에너지가 아까 이제 델타 E가 Q 플러스 W라고 그랬죠. Q 플러스 W라고 그랬는데 온도 차이로 인해서 개와 주위 사이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하고 일은 물체가 힘을 받아 움직일 때 전달되는 에너지예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 이 통에 피스톤이 하나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통에 피스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자 관점 입장에서 그러니까 웍과 힛의 차이는 여기서 열 전달이 됐어요. 그럼 바깥에 있는 분자들이
랜덤하게 막 움직였어요. 열 에너지를 받아갖고 막 자유롭게 막 움직였어요. 얘는 hit이에요. hit. 그런데 내부 에너지가 막 증가해갖고 이 피스톤이 움직였다고 할게요. 피스톤이 움직이면은 밖에 있는 분자들이나 또는 원소들 얘네들은 피스톤에 의해서 밀려가겠죠. 한쪽 방향으로 밀려가겠죠. 한쪽 방향으로 밀려가면은 웍이에요. 웍. 그러니까 바깥의 서라운딩 입장에서 분자나 원소가 어떠한 배열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웍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에너지만 계속 전달했어요. 에너지만 전달되면은 hit이에요. hit. 그래서 Q, W라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 토탈 에너지의 변화 델타 E는 Q 플러스 U라고 했고 에너지 자체에 되는 구성 원리는 E는 키네틱스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되고 여기는 앞에가 델타예요. 델타. 자, 그리고 이게 지금 학자마다 이제 책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예를 들었고 에너지가 지금 E로 이 책은 표시했는데 내부 에너지를 다른 책은 U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Q 플러스 W라고 돼 있는데 Q 플러스 W라고 했는데 화학이나 화공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스템에 관심이 있어요. 시스템에. 그런데 기계공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재료학을 하는 사람들은 서라운딩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에너지를 이쪽을 줬어요. 그러면 시스템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얘네를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은 에너지가 증가한 거예요. 근데 서라운딩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에너지를 줬으면은 내 에너지를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델타 E는 Q 플러스 W인데 이 W는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부로 일을 했다. 시스템이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갖고 일을 했다. 그러면은 W를 플러스로 써요. 이 서라운딩 관점에서. 그런데 에너지를 가했다. 그러면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시스템에 에너지를 가해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써요. 근데 화학자들은 이제 반대죠. 그래서 W가 시스템 입장에서는 플러스로 쓴 거는 화학자들 입장이다. 기계공학자들 책에서는 좀 다르게 쓸 수 있다. 그런데 Q는 공통적으로 써요. 어떻게 쓰냐면 시스템 관점에서 씁니다. 시스템 관점에서 hit이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호의 규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화학도들이 쓴 책을 보니까 열이 흡수되면 플러스, 방출되면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예외 없이. 자, 그런데 웍은 시스템에 일을 줬다 그러면 플러스예요. 여기도 두 개죠. 시스템에 열이 나갔다 하면 마이너스예요. 그럼 델타 E는 어떻게 변하느냐? 두 개 다 보호가 플러스면은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플러스예요. 그럼 얘가 플러스겠죠. 두 개 다 마이너스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겠죠. 그런데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인 양에 따라서 앞에 게 크면은 앞에 게 플러스가 많이 크고 W가 좀 작다 그러면은 플러스가 나올 거고 뒤에 게 크다고 하면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로 하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가 열에서만 전달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일이라는 게 웍이라는 게 물리학에서 배우게 되면은 웍은 마이너스 FDG죠. 그래서 F는 어포진 포스에 대한 힘이고 DG는 이동한 거리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시스템의 에너지가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델타 E는 Q 플러스 W인데 이동한 거리가 없어요. 이동한 거리가 없다 그러면은 W는 0이 되겠죠. W는 0. 그러면은 델타 E는 Q 플러스 W라고 하는데 W가 0이면은 당연히 델타 E는 Q에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에
시스템에 부피 변화가 없다. 부피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W는 0이 되고 항상 내부 에너지에 출입된 열의 양은 Q와 비례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물로 표시를 했네요. 물이 있고 여기도 물이 있어요. 근데 힛을 줬어요. 근데 물이 증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도만 올라간 거예요. 뭐 25도씨에서 3도씨로 올라갔다고 30도씨로 올라갔다고 할게요. 얘네도 25도씨에서 30도씨로 올라갔다고 칠게요. 근데 물의 부피 변화는 없죠. 부피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부피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웍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델타 E는 Q 플러스 W인데 얘가 웍이 0이니까 당연히 내부 에너지 이꼴 뭐로 되겠어요? Q가 되겠죠. 출입한 Q의 양. 그래서 우리가 델타 E는 변화된 에너지의 양이니까 절대적인 값이 아니에요. 변화된 양이니까 내가 500kJ/몰을 에너지를 줬다. 그러면 시스템 입장에서는 500이 올라간 거지 토탈 얼마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너지를 만약에 방출했다. 500이 나갔다. 그러면 에너지가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예요. 반대로 올라간 거고. 자,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에너지가 일에 의해서만 전달된다고 할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데 온도 출입이 없었어요. 온도 출입이 없고 온도 변화가 없고 다 피스톤 운동만 했다고 할게요. 앞에 내용은 부피가 변하지 않고 다 Q만 변한다고 했는데 반대의 경우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Q가 0이면 델타 E는 Q 플러스 W니까 당연히 Q가 0이면 W만 되겠죠. 그래서 걔가 시스템에 부피가 증가해갖고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당연히 내부 에너지 별 델타 E는 W에 의한 값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요 두 개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시스템에서 온도 변화가 없은 상태에서 시스템에서 여기 피스톤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서 피스톤이 있고 내가 압력을 줬어요. 압력을 줬다는 얘기는 지금 웍이 0이 아니라는 얘기죠. 대신에 일정한 온도라 그랬으니까 Q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Q가 빵이죠. 요 상태죠. 요 상태. 그러면은 내가 압력을 주었으니까 델타 E는 Q 플러스 W라고 했는데 Q가 0이고 W는 변했으니까 이 내부 시스템에 있는 에너지는 내가 가해준 압력의 크기만큼 에너지가 증가했다고 봐야겠죠. 그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피스톤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가 결국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스톤을 줬다고 하면은 피스톤을 뺀 거죠. 뺐다고 하면은 뭐 에너지가 떨어지고 당연히 피스톤을 높이면은 에너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연력학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지금 뭐냐? 그러면은 토탈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는 보존되고 새로 만들어지지도 파괴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뭐 어쩌라고? 라고 하시면은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척도예요.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배했다 라는 거는 자연현상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수학적으로 다 이게 증명이 됐냐? 그건 아니에요. 수많은 천재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면은 자연현상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실험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토탈 에너지. 그래서 토탈 에너지는 우주에 있는 모든 토탈 에너지는 시스템과 서라운딩에 있는데 시스템과 서라운딩에 있는 에너지의 변화는 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개에 있는 에너지가 서라운딩 쪽으로 가면은 서라운딩에 있는 에너지는 증가하겠고 서라운딩에 있는 에너지가 시스템 쪽으로 오면은 시스템에 있는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탈 변화량은 빵이 되겠죠. 그러면 에너지의 단위는 뭐냐? 에너지의 단위는 당연히 줄이에요. 줄이고 SI 단위로 나타내면 킬로그램 미터 제곱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칼로리는 1g의 온도를 물 1g의 온도를 1도씨 때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1칼로리는 몇 줄이냐? 4.184 줄이에요. 줄. 정확하게. 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요거 잘 아시겠죠? 그러면 여담으로 우리가 사람이 쓰는 게 남자인 경우에는 1800 칼로리 정도 쓴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곱하기 4.184 주라면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겠죠. 자, 그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개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계산할 건데 자동차 엔진에서 가솔린이 연소될 때 방출된 열로 인해서 생성물이 CO2와 H2O가 팽창하면서 피스톤 바깥으로 밀어낸다. 피스톤 바깥으로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열을 냉각 계통에서 의해서 식혀주고 만약 기체가 팽창으로 요만큼의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개가 요것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했다고 하면은 변화는 얼마큼 되느냐? 줄, 킬로줄, 칼로리로 표시하라고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엔진에서 연소해갖고 CO2와 H2O 만들고 피스톤을 바깥으로 밀어냈고 팽창에 의해서 일한 게 요만큼이고, 그쵸?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팽창물로 일을 하고 나서 나머지 애들은 서라운딩 쪽으로 바꿔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델타 E는 Q 플러스 W라고 했으니까 Q가 이만큼이고 W가 이만큼이라는 얘기죠. W가 얘만큼, Q가 얘만큼이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는 반응물과 생성물이고 주인은 피스톤, 냉각기, 자동차,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반응물과 생성물만 시스템이고 나머지 그 외에 다는 서라운딩이라는 거죠. 근데 개가 방출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Q는 요만큼이죠. 안에 있는 애들이 바깥으로 나갔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붙여갖고 325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델타 E는 Q 플러스 W라 하는데 이 W가 시스템에 있는 게 서라운딩 쪽으로 피스톤을 올렸어요. 올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5로 쓴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5. 시스템에 있는 게 바깥으로 일을 해줬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쓴다 그랬는데 피스톤을 밀고 나갔다고 했으니까 415 줄이겠죠. 그리고 델타 E는 Q 플러스 W니까 앞에 주어진 거 325에다가 뒤에 피스톤이 움직였다니까 451 두 개 합치면은 마이너스 776 줄이죠. 자, 그런데 줄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단위 환산했죠. 그리고 킬로줄로 바꿨어요. 그리고 킬로줄을 아까 1칼로리는 4.184 킬로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바꿔야겠죠. 칼로리를 줄로 바꿨어요. 아니, 줄을 칼로리 바꾼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상태함수와 에너지 변화에서의 독립 경향성인데 상태함수 개념이 나와요. 이 상태함수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경로에 상관없이 처음과 나중에 상태의 변화량만 보는 거를 상태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고체가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됐다고 할게요.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 가고 고체가 기체로 바로 갔다고 합시다. 그럼 두 가지죠. 하나는 고체가 액체가 되고 다시 기체가 돼요. 투 스텝으로 한 거죠. 그리고 하나는 고체가 기체로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과 나중만 보겠다면은 고체가 액체를 통해서 기체를 된 것도 결국은 고체가 기체로 된 거고, 여기도 고체가 기체로 된 거죠. 그러니까 경로는 다르지만 처음과 나중이 달라요. 처음과 나중이 똑같아요. 얘네를 우리가 상태함수라고 합니다. 상태함수. 그래서 여기 델타 E는 Q와 W 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도 똑같이 합쳐지니까 델타 E는 상태함수겠죠. 왜냐하면 Q와 W도 경로함수예요. 왜냐하면 여기 저 보세요. 한번 여기 에너지가 이니셜이고 파이널이에요. 에너지가 이니셜이고 파이널인데 옥테인, 우리가 말하는 휘발유예요. 휘발유가 탔어요. 연소가 됐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소비가 돼갖고 에너지로 떨어졌다고 하고, 우리가 그냥 뭐 난로에다가 불을 태웠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동차로 쓰건 아니면은 난로로 쓰건 간에 어쨌든 에너지가 처음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 중간의 과정이 어떠던 간에 에너지가 토탈 에너지가 변하는 것 자체는 변화가 없으니 얘는 상태함수고, 그리고 Q와 W가 다 Q와 W는 경로함수죠. 델타 E는 상태함수지만 워크과 그러니까 hit과 work은 경로함수예요. 자, 그래서 요 안에 자체는 경로함수지만 토탈은 상태함수다. 우리가 앞에서 그 델타 E를 Q 플러스 W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피 변화가 없다. 그래서 부피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히시 출입을 하면은 W가 0이고 델타 E가 Q라고 했어요. 이 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Q의 변화량이 에너지의 변화량을 본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피가 움직여요. 부피가 움직이면은 E가 Q라고 표시할 수 없죠.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도입을 합니다. 그걸 뭘 하냐면 밑에 거부터 볼게요. H는 E 플러스 PV인데 옛날에는 내부 에너지는 Q 플러스 W라며요. Q 플러스 W이고 이제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웍은 여기니까 내부 에너지 곧 Q라고 할 수 있는데, 피스톤이 움직인다는 거는 밖에 있는 압력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피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웍은 마이너스 PdV예요. 근데 마이너스 PdV인데 그러면 왜 마이너스가 뭐냐? 이건 시스템 관점에서 본 거예요. 시스템에서 바깥에서 웍을 해주는 거니까, 피스톤이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니까 요 앞에 마이너스니까 토탈은 플러스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V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압력은 일정 압력이니까 바깥의 압력과 안의 압력은 똑같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H는 E 플러스 PV인데 왜 이렇게 PV로 했냐? 내부 에너지가 원래는 웍이 빵이면은 Q에 의해서 바뀐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델타의 H는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고 얘네를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말로서 표현을 했는데 일정 압력에서 Q의 출입량,
힛의 출입량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뭐냐? 델타 H가 뭐냐? 라고 하면은 피스톤이 움직인다. 피스톤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피스톤이 열도 출입하고 열이 막 출입하고 피스톤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의 변화량. 대기 상태의 압력이 일정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로 표현한 게, 문장으로 표시한 게 델타 H는 일정한 압력에서 시스템의 힛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델타 H는 델타 E랑 변하는데, 이게 얘가 만약에 델타 H가 델타 E랑 똑같아요. 델타 H가 델타 E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 한 텀 더 붙어 있잖아요. 플러스 P 델타 V. 그런데 부피가 아주 조금 바뀌었어요. 아주 코딱지만큼 변했어요. 그러면 델타 V는 얼마예요? 거의 0이죠. 그러면 이 텀 무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델타 H가 델타 E랑 비슷하게 된다는 얘기는 기체가 아주 기체 변화량이 아주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량이 아주 델타 V가 아주 작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기체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부피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죠. 그리고 부피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려면은 몰수가 변하지 않는 반응이고, 그리고 몰수가 변해도 이거보다 이게 엄청 많이 커요. 아, 부피 변화도 많이 일어났어. 근데 얘가 엄청 커. 그러면 얘 무시할 수 있죠. 그럴 때가 요렇게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앞에서 얘기한 거를 그림으로 표시해 놨는데 지금 어떠한 이제 관이 있고 지금 마개가 있어요. 이게 피스톤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게 시스템이고, 나머지 그 외의 것들은 서라운딩이죠. 그리고 위에서 압력이 내리고 있어요. 만약에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부 에너지가 변했다. 그러면은 웍은 빵이고 내부 에너지 E는 Q랑 똑같죠. 그래서 델타 E는 Q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W가 0이 아니에요. 이 피스톤이 이만큼 움직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델타 E는 Q 플러스 W인데 단순히 우리가 열을 준 게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H라는 함수를 도입을 했죠. 그래서 H는 E 플러스 P 델타 V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델타 V만큼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이 바깥으로 E를 해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웍을 해준 건데 부피가 커졌죠? 부피가 커졌으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니까 웍이 플러스로 쓰고 싶으니까 앞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압력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압력인과 여기 압력은 자체는 변하지 않으니까 얘는 그냥 고정된 값일 거고, 델타 V만 바뀌는데 델타 V가 바깥으로 웍을 하면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그래서 플러스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플러스를 좋아해요. 마이너스를 쓰는 것보다. 자, 그래서 발열 과정과 흡열 과정을 한번 보자. 발열 과정과 흡열 과정을 볼 건데, 우리가 엔탈피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델타 H는 파이널에서 이니셜 빼는 거라며요.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 보게 되면은 프로덕트에서 리액턴트 빼는 거라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엔탈피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위에 메테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도시가스죠. 도시가스랑 산소랑 반응했어요. 그래갖고 가스렌지에서 불을 막 태웠어요. 뭐 난방도 했다고 했고,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에너지가 떨어지고 CO2랑 H2O로 되는데, 결국은 델타 H가 0보다 작게 됐어요. 0보다 작게 됐죠. 0보다 작게 나오면은 힛이 나오는 거죠. 힛.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델타 H를 뭘로 볼 거냐 그랬어요? 시스템의 관점에서 본다죠. 시스템. 근데 시스템 입장에서 열을 바깥으로 방출했다. 그러면은 Q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갖고 있고, 반대로 2를 당했어요. H2가 솔리드가 리퀴드로 됐다면은 히시 들어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델타 H는 0보다 큰 거예요. 델타 H 관점에서 보면은 델타 H가 그러니까 H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그러면은 시스템의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거고, 델타 H가 결국은 플러스 값이다 그러면 박서라운딩에서 시스템으로 에너지를 갖고 오게 된 거죠.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엔탈피 도표 그리기고 델타 H의 부호를 결정할 건데 다음의 각 경우에 델타 H의 부호를 결정하고 반응이 발열인지 흡열인지 말하고 엔탈피 도표를 그려보라 그랬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수소의 기체와 수소의 기체와 산소의 기체 두 개가 합쳐갖고 물이 된다고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 봤더니 그 285kJ이라고 됐어요. 285kJ.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반대로 돼 있죠. 40.kJ이고 H2에서 리퀴드가 가스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화학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앞에서도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화살표를 관점으로 왼쪽에 있는 게 리액턴트 반응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프로덕트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널에서 이니셜을 뺀다 그랬어요. 여기서 요거를 뺀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요걸 빼니까 얘는 플러스고 여기에 지금 뺄 거 없죠. 에너지 요 표시되어 있는 거 없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플러스 값이죠. 반대로 파이널에서 이니셜 뺀다 그랬는데 여기 파이널에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라고 할게요. 0이고 이니셜에서 빼기 40.7이니까 얘 부호가 뭐가 되세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얘가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를 놔두는 거는 가운데 화살표를 기점으로 파이널에서 이니셜을 빼면 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값이고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0이니까 285 빼기 0이 되겠고, 얘는 0 빼기 40.7이니까 마이너스 값이 같죠. 그렇게 되면 하나는 발열 반응이고 또 하나는 흡열 과정이겠죠. 얘네를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가스랑 요거 조금 꼬아놓으면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앞에도 여기도 숫자를 써놓고 여기도 숫자를 써놨어요. 여기도 숫자를 써놓고 여기도 숫자를 써놨어요. 예를 들어 여기다 마이너스 40.7이라고 써놓고 뒤에 40.7을 또 써놨어요. 40.7 마이너스 40.7. 그러면 뭐예요? 반응은 플러스 값이겠죠. 토탈 다 플러스 값이겠죠. 그러니까 토탈 플러스 값이니까 뭐가 돼요? 발열 반응이 되겠죠. 발열 반응. 그렇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파이널에서 이니셜 뺐으니까 델타이니까. 그래서 앞에 0보다 크다. 그러면은 델타 H가 0보다 크다. 그러면 흡열 과정이고 나온다 그러면 발열 반응이죠. 그래서 델타 H가 지금 파이널에서 이니셜 뺐으니까 플러스 반응이고 플러스 값이고, 여기도 파이널에서 이니셜 뺐으니까 마이너스 값이죠.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숫자가 바뀌어있죠. 바뀌어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파이널에서 이니셜 뺐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래서 파이널에서 이니셜 뺐는데 285 빼기 0이라고 그랬죠. 285 빼기 0이라고 한 상태에서 얘가 플러스가 나왔고, 여기 0에서 40.7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스템 관점에서 봐야죠. 시스템 관점에서 보니까 다시 부호를 한 번 더 바꿔야겠죠. 얘도 한 번 더 바꿔야겠죠. 그래서 델타 H가
파이널에서 이니셜 뺐는데 파이널에서 이니셜 빼면 숫자는 플러스인데 시스템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부호를 한 번 더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결국은 발열 반응이고, 반대로 델타 H를 봤다. 파이널에서 이니셜 뺐어요. 40.0에서 7을 뺐어요. 아니 0 빼기 40.7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없는데 한 번 더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를 보게 되면은 흡열 반응이라고 하겠죠. 자, 열량을 측정을 할 건데, 우리가 그러면은 시스템에 출입하는 열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시스템 얘기하고 서라운딩 얘기하고 히시 출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E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엔탈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정 부피를 갖고 있는 데에서 피스톤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 다음에 일정 압력에서 피스톤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래서 뭐 마이너스, 그러니까 H는 E 플러스 PdV라고 하겠죠. P 델타 V.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서 출입하는 열은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면은, 유도하는 건 안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안 할 건데, 일반화하기니까. Q는 CM 델타 T예요. CM 델타 T. 자, 그러면 만약에 Q가 열에 대해서 이제 손실이 되고 획득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비열 용량에다가 그람수를 될 거예요. 비열 용량에다가 그람을 할 건데, 비열 용량이라는 건 뭐냐면, 비열 용량은 우리가 말하는 비열이에요. 그냥 비열 용량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specific heat capacity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1g의 물질 1g을 온도를 올리는데 1K를 병합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래서 물질 1g에 대해서 1K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영이 히트 캐패시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킬로그램수, 여기 질량을 곱하게 되면은, 토탈 필요한 뭐가 나오겠어요? 에너지가 나오겠죠, 에너지. 그런데 온도만큼 변하겠죠. 1도 올리는데 필요한 킬로그램 수가 나오고, 여기 델타 T가 나오니까 온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Q를 보면 C는 뭐예요, 지금? 에너지 줄 퍼 그람 K겠죠. 줄 퍼 킬로, 말이 자꾸 헷갈리네요. 줄 퍼 그람 켈빈이 될 거고, M은 뭐가 되겠어요? M은 그람이니까 그람 없어지죠. T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켈빈이니까 켈빈 올라가니까 결국은 여기 남은 앞에서 줄만 남게 되고 Q가 줄로 남겠죠. 그리고 델타 T는 결국은 파이널에서 이니셜이라고 했어요. 파이널에서 이니셜이니까 최종 온도에서 초기 온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페시픽 히트 캐패시티라고 얘기했고, 앞에서 얘기한 게, 그래서 여기 있죠. 줄 그람 켈빈이라고 얘기했고, 물질 1g에 이거 오타네요. 이거 슬래시가 아니라 곱하기인데, 여기 단위 밑에 보세요. 그래서 줄 퍼 그람 켈빈이에요. 이거 오타입니다. 우리가 비열 용량이 앞에서 물질 1g을 올리는데, 물질 1g을 온도를 1K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스페시픽이니까 특별한이잖아요. 근데 그냥 캐패시티, 히트 캐패시티 뭐냐? 히트 캐패시티는 1K만큼 온도가 필요한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여기 앞에는 지금 질량이 들어갔잖아요, 여기. 근데 질량 아니고 그냥 1K만큼 온도가 필요한데 필요한 열량인데, 만약에 우리가 나는 질량으로 하고 싶지 않고 몰 단위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단위를 줄 퍼 몰 켈빈으로 쓸 수도 있죠. 줄 퍼 몰 켈빈. 그래서 분자량 곱할 수 있죠. 이렇게 했죠. 그거를
몰라 힛 캐패시티라고 합니다. 몰라 힛 캐패시티. 그래서 우리 그냥 일반적인 그 생활에서는 비열을 많이 쓰죠. 비열을 많이 쓰는데 화학자들이나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몰라 힛 캐패시티를 더 많이 써요. 몰라 힛 캐패시터. 이것도 못하네요, 지금. 몰, 점 곱하기 K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Q는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라고 했고, 요거 단위가 여기 나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비열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물의 비열은 지금 C 값이 C팩 캐패시터가 잘 안 보이네요. 지금 4.184죠. C 값이 4.184 줄 퍼 그람 켈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무 한번 볼게요. 나무 좀 비교해 봐야 되니까. 왜냐면 물이 4.184고 그다음에 에탄올이 2.46이에요. 그리고 사이화탄소가 0.864인데 물이 다른 애들보다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요. 그 얘기는 말로 풀어서 쓰면은 1g 물 1g의 온도를 1K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크다는 얘기죠. 다른 애들보다 커요. 알루미늄 이런 것보다 굉장히 다 크죠. 물이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위험물질론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물이 증발자멸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했어요. 증발자멸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했고 소화약제로서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 1g만 있어도 열량을 많이 뺏을 수 있는 거예요. 화재로 인한 열량을 많이 뺏을 수 있는 거죠. 자,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프라이팬 바닥에 용접된 구리층의 무게가 125g이다. 구리층의 온도가 25도씨에서 300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은 얼마인가? 구리의 비열은 C는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슉 주어진 거 Q는 CM 델타 T라고 하는데 델타 T부터 구한 거죠. 그래서 델타 T는 파이널 분의 이니셜이니까 300 빼기 25고 275 켈빈이 되겠죠. 변화량이에요. 275도씨가 왜 275도씨예요? 이거 델타 T니까 그런 거예요. 델타 T니까. 그래서 도시랑 켈빈이랑 똑같이 쓴 거예요. 자, 그리고 C값 주어졌고 비열 주어졌고, 자, 그리고 그람수 주어졌죠. 그 다음 켈빈 주어졌죠. 델타 T. 그래서 에너지가 요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1.33 곱하기 10의 4승 줄이라는 거죠. 자, 앞에서 배운 이제 그 열량계를 배울 건데, 우리가 이제 커피컵 열량계라고 해요. 이거 실험, 그러니까 아주 단순화시킨 거고, 우리가 일반화학 실험실에서 한번 해볼 만한 것들이에요. 이거 뭐냐면, 컵이 이렇게 있고, 컵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종이컵이 있다고 치죠. 종이컵이 있고, 바깥에 스티로폼을 씌운 거예요. 그러면은, 힛은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그리고 코르크막에 막았어요. 물을 집어넣고 스티로폼을 씌우고 코르크 마개를 씌웠으니까 물질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올 수는 없고 힛도 들어갈 수도 그러니까 열도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젖개로 막 져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지금 시료를 넣었다고 할게요. 만약에 각설탕을 넣었다고 치면은 각설탕을 넣고 젖개로 막 지면은 설탕이 이제 막 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녹을 때에 얘가 만약에 에너지를 흡수를 하거나 방출을 했다면 이 물의 온도가 변하겠죠. 그 온도가 변화되는 거를 보는 게 열량계예요. 그래서 일정 압력의 열량계는 계에 의해 손실된 열은, 그러니까 일정 압력이니까 여기 지금 얘는 압력은 변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의 크기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주위에 의해서 얻어진 열과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이죠. 이 기구는 일정한 압력에서 Q를 측정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예제를 한번 볼게요. 고체의 비열 측정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감 속에서 26.64g 고체를 100도씨로 가열하고 커피컵 열량계 속에 들어있는 물 50g을 조심스럽게 첨가한다고 가정하자. 물 온도는 25.10도씨에서 28.49도씨로 변하였고 고체의 비열을 구하라 라고 됐어요. 자, 그래서 델타 T를 구하는데 최종에서 이니셜을 뺐어요. 파이널에서 이니셜 뺐죠. 그리고 이제 온도 주어졌으니까 이 온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켈빈으로 쓸 수 있죠. 그대로. 자, 그리고 고체도 마찬가지죠. 파이널에서 이니셜 뺐고 온도가 이만큼에서 이만큼 올라갔다 그랬어요. 아니, 초기에서 이만큼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켈빈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그런데 고체의 비열을 구하라는데 고체의 비열을 어떻게 구하냐? 고체의 비열을 어떻게 구하냐? 요거 C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에 대해서 정리하면 C는 M 델타 T분의 Q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M 델타 T분의 Q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쵸? 요 그대로 M 델타 T분의 Q. 그래서 M 델타, M은 아까 222.5, 그 다음에 델타 T, 요거 주어졌죠? 고체. 그 다음에 Q라고 했는데, Q가 얼마큼이에요? 비열이 물이 변했다고 했으니까, 물의 비열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물의 비열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앞에 가서 표 보고 찾으셔야 돼요. 4.184 줄 퍼 그람 켈빈 곱하기 500 그람 곱하기 켈빈. 그러면 여기 다 합쳐갖고 뭐가 나와요? 켈빈 없어요. 그람 없으니까 당연히 줄 나오겠죠. 그러니까 Q 값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단위 그람 켈빈 나오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비열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렇게 하느냐? 비슷하게 해요. 시험감 속에 무조건 먼저 그람수를 가열하고 그 다음에 물 넣은 다음에 물이 떨어지는 걸 보는 거죠. 이렇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25도씨에서 커피컵 열량계 안에 0.5몰 NaOH를 넣고 역시 25도씨 여기 그 HCl 0.5몰 25ml를 가열했다. 그래서 다 가열한 다음에 온도를 쟀더니 27.21이었다. 온도가 올라간 거죠. 지금 두 개 산염기 반응을 한 거고 중화 반응을 한 거고. 그러면 Q를 용액에 대한 Q의 용액을 계산하라고 됐고 다음에 델타 H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델타 H의 단위는 kJ/몰로 구하랬죠. 그리고 각 부피의 합으로 가정하고 가정을 줬어요. 전체 부피는 각 부피의 합으로 가정하고 최종 용액의 요쟁은 물과 같은 밀도와 비열 용량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열 안 변한다고 했죠. 밀도와 비열은 전후가 같다고 얘기를 했고 전후가 같다고 그랬고 여기 부피는 토탈로 부피라고 그랬어요. 자, A번 먼저 풀어볼게요. A번 먼저 풀어보면은 Q의 용액은 총 질량은 합친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25 더하기 여기 25ml 더하기 50ml니까 두 개 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밀도 주어졌죠. 그러니까 그람수 주어지겠죠. 그람수 주어졌고 그 다음에 온도 아까 전후 비교할 수 있죠. 온도 전후 비교할 수 있으니까 2.1도 켈빈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Q 용액이면은 Q는 CM 델타 T죠. 자, CM 델타 T인데 우리가 C 값 여기서 주어졌죠. 이거 주어졌고 전과 후가 바뀌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C 값 주어졌고 그 다음에 M 질량 앞에서 구했고 T 구했죠. 그래서 세 개 쭉 합치면은 693 줄
우리라고 얘기를 하겠죠. 639줄. 자, 그 다음에 델타 H 리액션을 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산염기 반응이니까 앞에서 간단히 배웠겠지만 HCl이랑 NaOH가 두 개가 합쳐지고 NaCl이랑 물이랑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 거 기억해 보면은 알자 반응은 물이겠죠, 물. 나머지는 다 뭐예요? 구연권 이온이겠죠. 염 반응은. 자, 어쨌든 그래서 HCl의 몰수 먼저 구해 볼게요. HCl의 몰수. 간단하죠. 여러분들 잘 하시겠죠? 그래서 25ml HCl 리터로 바꾸고, 그 다음에 몰수, 그 다음에 1대1 반응이죠. 지금 1대1. 1대1 반응이니까 물은 얼마큼 만들어져요? 0.125. 자, NaOH 한번 볼게요. NaOH 쭉 봤더니 0.025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 중에서 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느 양이 더 작냐 그랬더니 지금 HCl이 더 작죠. 그러니까 두 개가 1대1로 반응하고 1대1로 반응하는 상태에서 얘가 더 적게 들어갔으니까 반응이 다 끝나면 얘는 다 소비되고 얘는 남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한 개 반응물이죠. 얘가 한 개 반응물이고 0.165고, 그래서 리액션을 봤다. 델타 H를 봤다. 그랬더니 델타 H 리액션은 Q분의 몰이었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구한 요거 구한 거 봤더니 Q가 마이너스 693 줄이고 몰수 나왔으니까 그거 몰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반응 끝나고 나서 이제 단위환선 도와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55.4 몰퍼 킬로줄퍼 몰이죠. 자, 근데 델타 H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델타 H가 마이너스. 그러면 얘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마이너스니까 발열 반응이에요. 델타 H니까. 그 델타 H가 발열 반응이라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발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에서부터 바깥으로 된다니까. 이거 산염기 반응이니까 HCl이랑 NaOH랑 막 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뜨뜻하다는 얘기예요. 안에서 밖으로 받치니까. 자, 통열량계인데 우리가 커피컵 열량계 대신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좋은 걸 쓰죠. 아까는 조금 이렇게 개념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요 안에다가 우선 그 큰 통 안에 똑같아요. 커피컵 열량계랑 지금 컨셉은 똑같아요. 밖에 단열 과정을 시킵니다. 단열 과정을 시키고 이 안에 통을 넣어요. 통을 넣고 안에다가 전선을 넣어요. 그리고 여기다 물질을 넣고 산소를 넣어요. 그 다음에 볼테이지를 탁 켰다고 할게요. 그러면 산소랑 물질이랑 반응해가지고 타겠죠. 타고 바깥으로 열을 보내겠죠. 그때의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온도를 측정을 하고 대신에 여기 공기가 순환이 돼야 되니까 못해 달린 접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소될 수 있는 시료와 산소를 같이 넣고 전기로 불을 태우고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열에 대한 온도 변화를 기체로 된 걸로 변한 거죠. 앞에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물로 되어 있는 걸 변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부피는 변하지 않죠. 부피는 변하지 않아요. 부피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변화되는 에너지의 양을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반응에서 연소열 계산인데 어떤 회사가 새로운 다이오트용 후식 1인분의 열량이 10칼로리보다 작다고 얘기했다. 주장했다. 이 주장을 시험하기 위해 소비자 문제 부서에서 근무하는 한 화학자가 통열량계에 1인분을 넣고 산소 속에서 태웠더니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렇죠? 이만큼 올라갔다. 요거 빼기 요거가 요만큼이라는 얘기죠. 이 회사의 주장은 옳은가?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T는 파이너블의 이니셜이니까
요만큼 온도. 아까 그대로 그냥 주어진 거죠. 요게 이거 주어진 거죠. 그리고 Q는 어떻게 돼요? CM 델타 T죠. CM 델타 T인데 1인분이라는데 뭐 M이 없네요 지금. 근데 어쨌든 뭐 연용량은 지금 주어졌고 여기 M 무시하자는 얘기죠. M 무시하고 델타 T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킬로줄로 나왔죠. 자, 그런데 얘를 칼로리로 계산하자는 거죠. 그렇죠? 칼로리 계산하니까 요만큼이에요. 6.93인데 생성된 얘는 10칼로리보다 작으니까 주장을 오는 거죠. 1인분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1인분이 몇 그람당으로는 환산을 하진 않았죠. 자, 열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반응열 델타 H 반응을 포함하는 균형 반응식을 쓸 건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몰수도 배웠고 몰농도도 배웠었는데 우리가 그 몰을 갖고 열심히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이 질량으로도 변하고 몰이 부피로도 변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화학 양론비 갖고 다른 애들도 계산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아보가드로의 수를 갖고 와서 개수도 구할 수 있었고 그랬대요. 그래서 몰농도 몰 퍼 리터도 얘기를 했었고 몰 단위도 했었고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고 똑같이 얘기를 해갖고 B의 몰수를 알고 있고 화학 반응식을 알 수 있으면 A의 몰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델타 H를 안다고 하면은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량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겠죠. 자, 전 세계 알루미늄의 주요 공급원인 보크사이트, 산화알루미늄이 열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대요. 열분해하면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 열분해하면 이렇게 되는데 델타 H는 마이너스 1676이니까 열분해되니까 어떻게 돼요? 흡열 반응이죠. 지금 델타 H가 플러스니까 흡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열을 막 가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반응에서 열을 이만큼 줬대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줄을 줬대요. 그러면 알루미늄이 몇 그램 생성돼야 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반응식을 봤더니 요 반응식에 얘 하나가 들어갈 때 얘가 2개 생성이 되는 거죠. 산화알루미늄이 하나 들어갈 때 알루미늄이 2개 생성이 되고 그때 필요한 열량은 1676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거 양론비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1줄 필요하다 그랬죠. 지금 2몰을 만드는데 2몰의 알루미늄 만드는데 1676kJ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준 거는 요만큼이고 자, 근데 알루미늄이 여기 지금 몰수를 나타냈으니까 몇 그램을 만드냐 그랬으니까 우리가 몰 질량 갖고 지금 곱해야겠죠. 그러면은 32.20g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헬스의 열 합산 법칙인데 그러면은 전차의 엔탈피의 변화는 각 단계 엔탈피의 변화의 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각 단계의 요 엔탈피를 알게 되면은 얘네를 다 더하면은 토탈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단계를 합하면 전체 반응이 되고 각각의 알려진 얘네만 알면은 단계를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 반응에서 모르는 H를 계산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H를 합하면 되죠. 이게 왜 그렇게 돼요? 앞에서 말하는 델타 H도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아까 헬스의 법칙이 어떤 각 단계를 가정 간에 관계없다 그랬죠. 처음과 파이널만 보면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 단계를 합치면 된다 그랬죠. 이게 몇 단계이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생성되는 두 가지 기체의 오름 물질은 CO와 NO다. 어떤 환경화학자가 다음 반응을 이용하여 이들 기체를 덜 해로운 기체로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여기서 델타 H는 얼마인가? 라고 있어요.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어진 건 요거예요. 요거 2개.
CO2랑 O2랑 합쳐갖고 CO2래요. CO랑 O2랑 결합해갖고 CO2가 되고 반응 A에 대한 엔탈피는 변화 엔탈피는 마이너스 283.0kJ이죠.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겠네요. 그리고 반응 B는 N2여서 O2는 NO2가 되고 180.6이니까 흡열 반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했더니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다가 요거에다가 요 위에다가 B 반응식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고 뒤집어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다 2분의 1 곱하고 2분의 1 곱하고 요거 뒤집어서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고 뒤집어 쓰니까 얘도 2분의 1을 했으니까 90.3이고 뒤집어서 썼으니까 당연히 부호도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두 개를 더해 볼게요. 그러면 O2 없어지고 나머지만 남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토탈 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를 쓰라 그랬는데 얘가 요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표준 다음에 이제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표준 반응 엔탈피라는 거를 우리가 쓸 거예요. 표준 반응 엔탈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델타 H 반응 제로라고 썼는데 우리가 읽을 때는 0 위에 0 빵이라고 됐죠. 0이 표준이에요. 표준. 그래서 표준 반응 엔탈피의 변화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부터 내려가고 왼쪽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표준 반응 엔탈피의 변화. 그럼 표준 상태라는 건 뭐냐? 표준 상태에는 기체인 경우 pure substance 원바예요. 그러니까 온도 상관없이 주어진 온도지만 원바에서 순수한 물질이 가장 안정한 상태를 우리가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해요. 스탠다드 스테이트. 그래서 기체인 경우는 원바고 용액인 경우에는 1몰의 농도이고 순물질은 25도씨 1바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인데 25도씨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1바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가 스탠다드 스테이트인데 사람들이 그냥 관용적으로 25도씨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사실 근데 내가 100도씨로 표시하겠다. 100도씨 원바에서 가장 안전한 상태의 표준 반응의 엔탈피를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25도씨를 쓴다. 하지만 정의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반응물과 생성돼서 표준 상태에서 측정된 에너지를 모든 반응물과 생성물의 표준 상태에서 측정된 반응열을 우리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측정된 거 모두 토탈을 합친 거를 표준 반응 엔탈피의 변화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표준 생성 엔탈피와 표준 생성열 같은 얘기예요. 표준 생성 엔탈피와 표준 생성열은 델타 HF 제로인데 여기서 F는 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위에랑 얘기할 때 표준 생성 엔탈피의 변화라고 읽으시면 돼요. 표준 생성 엔탈피의 변화. 델타가 있는 거예요. 자, 얘는 1몰이 표준 상태의 원소로부터 생성될 때의 엔탈피의 변화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소예요. 원소. 원자 아니에요. 원소. 그래서 화합물 1몰의 표준 상태의 원소로부터 생성물 때까지 변화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표준 상태의 원소는 델타 포메이션 제로 반은 0이에요. 예를 들었고 N2 가스가 다시 N2 가스로 됐어요. 그럼 빵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화합물은 델타 H 포메이션 제로, 그러니까 델타 H 포메이션 제로는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갖는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를 갖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발열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요거, 그죠? 발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소로부터 생성물이 형성이 되면은 발열 반응이 된다고 얘기했죠. 여기 나오네요. 그래파이트. 그래서 자, 엔탈피, 그러니까 우리가 카본을 그래파이트 카본을 갖고 다이아몬드를 만든다고 할게요. 실제로도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래파이트 갖고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그래파이트 갖고 플로렌인가요? 플로렌을 만든다고 칠게요. 블루케민스트리 플로렌인가요? 그렇게 되네요. 뭔지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갖고 어쨌든 C로 간다고 할게요. 자, 그런데 발음이 된장 발음이죠. 자, 그래서 그래파이트 갖고 물질이 변화하는데, 그래파이트가 0이라고 하면은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얘도 에너지가 이만큼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게 아니고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 1.9kJ per 몰이죠.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한번 볼게요. 25도씨 298 켈빈에서 화합물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를 보게 되는데, 자, 칼슘은 0이에요. 잘 보면 칼슘은 0인데 왜 0이에요? 원소가 원소 상태로 변하는 건 0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 0이고 지금 흑연 0이죠. 그 다음에 여기 Cl2 0이에요. 왜? Cl2는 원소고 Cl2에 들어가 있는 원자는 2개죠. CL이 2개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수은 가스. 그다음에 N2도 마찬가지죠. N2 원소는 한 개고 원자는 2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엔탈피는 0이고, 대부분의 엔탈피 값이 지금 어떻게 돼요? 다 0보다 작죠. 뭐 몇 개가 플러스 있는 것들도 있어요. 단위를 보면 킬로줄 퍼 몰이고. 자, 생성 반응식 한번 써볼게요. 다음 각각 반응식에서 델타 H 포메이션 제로는 포함한 균형 생성 반응식을 써라. 표준 상태에서 고체 염화는 염화은, AgCl, 표준 상태에서 고체 탄산염, NaCO3, 그 다음에 사이아나수소, 시아나수소를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표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은과 염소가 돼갖고 이렇게 솔리드로 변하는데, 표에서 찾으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찾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책 없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찾는다는 것만 아세요. 흑연이 솔리드랑 되면은 CaCO3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200, 1206 줄 per 킬로줄이고, 수은이랑 흑연이랑 되면은 시아나수소는 135가 되겠죠. 자, 엔탈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엔탈피고 만약에 우리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고 싶어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근데 우리가 요만큼을 우리가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데, 얘네를 몰라요. 얘네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반응물이 분해로 간 다음에 원소에서 다시 생성물로 가요. 이렇게 되면은 앞에 거를 알고 요거 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분해값을 빼주면 되죠. 생성에서 분해값을 빼주면은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거는 우리가 뭐라 했어요? 엔탈피가 상태 함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좋은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델타 H 반응 엔탈피, 표준 반응 엔탈피의 변화는 생성물의
표준 반응 엔탈피의 변화의 총합과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변화의 총합과 같다고 하는데, 여기서 M과 N은 뭐냐? M과 N은 스테레오케미스트리 코에피션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었고 2A 플러스 B는 뭐 30 플러스 D다 그러면 2A 앞에 있는 지수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와갔네요. 대기에 의한 이제 열의 포획인데, 우리가 빛을 주면은, 우리가 태양에서 이제 지구로 이제 빛을 주면은 대기가 반사하는 빛이 있고, 그리고 대기에서 포획되는 그 포획가 뭐라 그래, 잡아져지는 IR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표가 흡수하는 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대기층에 증가된 CO2가 더 많이 열을 포획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이 얼마큼 흡수가 됐냐, 열이 얼마큼 방출이 됐냐, 이거는 CO2나 또 뭐 CO2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고, 결국은 이게 온난화에 영향이 될 수 있는 거죠. 화학자들이 하는 거.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인데, 오늘 배웠던 거 다시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오늘은 이제 열화학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열화학을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연력학에 대한 거를 배웠었고, 연력학은 서모다이나믹이라고 얘기했었고, 서모다이나믹 얘기하면서 열화학은 서모케미스트는 열화학의 한 분야라고 얘기했었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뭐 내부 에너지 뭐 E를 얘기를 했었고, 키네틱스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얘기했었죠. 그리고 뭐 이제 그러니까 부피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서의 에너지의 변화, 그 다음에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서 변화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델타 E는 Q 플러스 W인데, 이게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는 순순히 출입된 hit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부피가 변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상태 함수를 도입을 하죠. 그게 H죠. 엔탈피. 그래서 H는 E 플러스 PV라고 얘기했었고, 델타 E는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델타 E가 나왔으니까 이제 일정 압력에서 에너지의 변화라고 했으니까 그걸 도입을 해서 우리가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게 표준 생성 엔탈피, 표준 반응 엔탈피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H가 상태 함수니까 경로에 따라 상관없이 최종과 마지막만 본다 했으니까 그 차이값만 본다고 했고, 그거를 합치기 위해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갔는데, 반응물에서 생성물의 값을 구할 수 없다고 하면 반응물에서 원소로 갔다가 원소에서 생성물의 값을 구하고 큰 차이를 작은 걸로 빼갖고 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배웠던 내용이고, 예습하시고 복습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